자, 교재는 90페이지 8번입니다. 자, 과실범 옳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줄에 수급인 업무 관련해서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면 그때 생겨나요. 그쵸? 생겨납니다. X. 자, 여기서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게 되면 이 안전조치 의무가 생겨요. 아시겠어요? 생기는 건 두 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했을 때 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법령에 의해서 이 안전 의무가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을 때, 즉 1번이거나 2번이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있으면 마지막 줄에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2번은 없지만 1번이 있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해야 돼요. 자, 됐고, 두 번째 가보죠. 우리 과실 알죠? 그쵸? 고의를 먼저 검토해보고 고의가 부정될 때 과실 검토하잖아요. 자기 부작위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먼저 검토해보고 자기가 부정될 때 부작위를 검토하잖아요. 그쵸? 과실은 처벌조항이 있을 때 안에서, 특별기여지형이 있을 때 안에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쵸? 원칙적으로 고의만 처벌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행정상의 단속을 주된 안으로 하는 법규라 할지라도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과실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처벌되는 것은 명시적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 처벌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 처벌된다고요. 그렇죠? 처벌된다. 이러한 논리는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명시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 처벌되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비포장도로 아시죠? 그렇죠? 비포장도로 여기도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승용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너비의 도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주한 차량도 법규를 잘 지켜서 도로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할 것이라 신뢰하고 오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그쵸? 그쵸? 따라서 밑에 뭐뭐 할 것까지 예상해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죠. 자, 인턴이 담당 의사로부터 너는 이것만 해. 이렇게 지시를 받았어요. 요것만 하라고요. 그렇게 지시를 받았으니까 인턴은 담당 의사 말을 믿고 요것만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산소통에 산소 전량을 체크하지 않았다고요. 왜? 담당 의사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넌 요것만 하라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말대로 요것만 했습니다. 설령 이걸 하지 않아서 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인턴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맞죠? 7번 가볼게요.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결과적 가중범의 예로서는 연소죄가 진정결과적 가중범이죠. 근데 중체포감금죄는 결과적 가중범이 아닙니다. 많이 나왔던 거예요. 결합범이지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에요. 자, 부진정으로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그 다음에 일수도 마찬가지고요. 특수공직방 치사상죄, 중자가 붙은 범죄들은 부진정으로 봐요. 자, 2번. 재물을 강취한 다음에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불태워 주겠다는 거잖아, 그쵸? 라고 했을 때 어쨌든 강도가 불태워 주겠으니까 강도 살인죄가 될 것이고, 근데 불태워 주겠단 말이 없잖아요. 이 강도 살인죄에는. 그쵸? 그래서 별도로 방화죄, 불태워 주겠다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를 따로 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태워 죽인 것은 행위가 한 개다 보니까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도 되고 이 죄도 되고 두 개의 죄가 다 되는데 양죄는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경이다. 만자가 틀렸어요. 그것도 틀렸고요. 자, 3번.
자,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불태워주겠죠. 불태워주겠어요. 그러면 현주 건점을 방화치사죄만으로도 족하죠. 그쵸? 이 치사란 말 때문에 별도로 살인죄를 써줄 필요는 없어요. 현주 건점을 방화치사죄만 될 뿐이다. 만약에 존속을 불태워주겠다고 한다면 이죄 외에도 존속 살인죄를 별도로 써줘야 되는데 여기는 친구다 보니까 친구 살인죄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사죄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기본 범죄가 미수라 할지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그쵸? 강간치상죄가 된다. 기수가 됩니다. 기수가 된다. 그쵸? 기본 범죄가 미수라 할지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특수 강간치상죄 결과적 가중범 기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맞죠? 두 번째입니다. 자, 범한자란 말은 기수라가 되죠. 기수인데 이 자가 상해 중한 결과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쳤어요. 중한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요. 그러면 상해죄 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거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정당 방위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서로 공격할 의사, 싸움하는 거죠? 싸움은 뭐예요? 정당 방위도 안 되고 과잉 방위도 안 돼요. 정당 방위 의사가 없기 때문에.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X.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이팔에도 많이 받죠? 그렇죠? 무차별 공격을 당하자 손톱깎이 칼을 휘둘렀다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정당 방위를 인정했어요. 자, 경찰관들의 위법한 행위입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쵸? 경찰관들에게 PVC 파이프를 휘둘르거나 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가 됩니까? 정당 방위에서 요구되는 상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상당성. 현대의 위법한 부당한 침해인 건 맞는데 마지막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정당 방위가 탈락됩니다. 이 판례 많이 보셨죠? 한밤중입니다. 처와 함께 극장을 보고 극장 영화 한 편을 보고 귀가하던 도중에 처를 땅에 떨어뜨려 돌로 때리려고 하는 순간 A가 B의 복부를 빵 찼어요. 죽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판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죠. 과잉방위를 인정했는데 이 과잉방위가 21조 사망의 과잉방위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죄입니다. 무죄. 그렇죠? 그래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하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란 말이에요. 다 틀렸네. 답은 4번입니다. 11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피구금자 간음죄는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되죠. 그렇죠? 두 번째,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있어서 그 자의 승낙을 받고 비밀을 알렸을 때는 이때 승낙은 뭐예요? 양해로 봅니다. 양해. 그래서 구속요건 해당성이 조각되는 거죠.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애당초. 그렇죠? 그래서 맞네요. 자, 피해자 승낙은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반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 자, 그래서 이 승낙 자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조각되는 거예요. 근데 반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단 말입니다. 답은 2번. 자, 2번. 회사 임원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업무상 배임죄가 되죠. 돼요. 이때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든지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말. 자, 오진했죠. 그래서 자궁의 임신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승낙을 받았죠. 이건 하자가 있는 승낙이죠. 하자가 있는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됩니다. 답은 2번. 자, 12번입니다. 10조가 책임 능력에 관련된 조항이죠. 유무 및 정도에 관련된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죠. 그렇죠? 의학적 판단 아니고 법률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법관은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받지 않아요. X.
자, 범행 당시에 간절히 발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심신상실, 심신미약이 되지 않습니다. 충족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우리 판은 그래서 도의적 책임론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판은 이것을 상실로 봤어요. 상실 상태.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은 상실 상태에 이다는 얘기죠. 동그라미네요. 자, 소화기호증 그 자체만 갖고서는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장애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13번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을 골라라.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책임이 조각되는 건 아시죠? 그렇죠? 자, 이걸 왜 적어드리는가 하면 여기 리 1번 가보면 여호와 증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어요. 우리 판례가 이것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이때 정당한 이유는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입니다. 해당성이 조각되는 것이지 이 책임 조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법률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X입니다. 자, 1번 서울시 공문 그 다음에 질의회신을 받았단 말은 이것을 신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의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문이 중요한 겁니다. 공문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두 번째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인데 이게 되는 판례가 있고 안 되는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감 30전 대보초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그렇죠? 대보초 사건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보초 사건은 된다고 봤다 이거요. 자, 다음. 자, 장례식장의 식당 부분을 증개축함에 있어서 단순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는 것만 갖고서는 또 질의를 받았다는 것만 갖고서는 이게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기업반하고 좀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협의만 거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문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협의만 거쳤다고 했지. 뭐 어떻게 공문 받은 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만 갖고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로서는 부족하다. 자, 마지막 볼게요. 자,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영업을 허가받은 자입니다. 이 허가증은 즉석 판매에 관련된 것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약품의 일종이라고 했잖아요. 의약품의 일종인 녹동달 오리골드를 제조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의약품 관련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허가증을 받긴 받았는데 의약품 관련된 일을 하니까 이건 무허가.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내가 이 허가증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지 라고 하는 것은 네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판례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의약품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 허가증은 의약품을 관련해서는 허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허가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 것은 기억, 니은 두 개입니다. 자, 14번 예비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이건 강론 시간에 뵀죠? 그쵸? 자,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체포면탈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 말은 이게 뭐죠? 준강도할 목적이죠? 강도할 목적이 아니라 준강도할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강도 예비가 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쵸? 이때 강도 예비는 강도할 목적인 것이지 준강도할 목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죠. 2번 예비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 예비죄의 공동정범 인정되죠? 그쵸? 자, 이때 갑은 물론 을도 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착수가 없었다면
예비죄의 공동정범은 되죠. 그쵸? 그쵸? X. 자, 4번 볼게요. 자, 화폐를 위조하기 위한 예비 행위를 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때 갑이 부주의로 놓아둔 도구를 을이 이용했다 하더라도, 그쵸? 갑을 통화위조죄, 예비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쵸? 예비죄 방조는 없죠. 예비죄는 착수가 없는 말이고 방조죄는 착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예비죄 방조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쵸? 착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서는 실행에 착수가 없기 때문에 방조로도 예비죄 방조로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많이 봤죠. 을, 병 등을 고용했다는 말은 인적 예비죠. 살인 청부업자가 고용한 거 인적 예비로 봐요. 마지막 줄에 예비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다 X. 답은 4번입니다. 5번 옳은 것을 골라라. 자, 한 놈은 강간하고요. 한 놈은 옆에 감시하고 있습니다. 기능적 행위 지배하고 있죠. 두 놈은 다 뭐다? 강도 강간죄의 공범이 됩니다. 그쵸? 자, 동그라미네요. 2번. 자, 30조 나에게 나왔는데 여기서 과실행위를 서로 의사연락하에 행해졌다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되지 않는다 X. 가로 열고 이때 공동정범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번 볼게요. 자, 3번도 많이 봤죠? 그쵸? 요 갑이란 놈이 주모자인데요. 이 친구가 별건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수감 중인.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요. 이 친구가 수감 중이라 하더라도 그 병은 의뢰 관리 아래 계속 성매매를 했던 거예요. 성매매. 그래서 그 성매매 대가를 이놈들이 나누어 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수감 중인 갑에게는 이탈로 볼 수 있을까? 이탈이 안 되죠. 이탈이 되려면 이 여성이 성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능적 행위지비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 수감 중인자라 할지라도 이탈이 안 됩니다. 똑같이 죄책을 나눠 갖는 거예요. 자, 4번도 주모자죠. 주모자입니다. 주모자입니다. 만류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쵸? 강도상해로 행위로 나갔다는 거지 다른 자들이. 그랬으면 이 강도상해죄 죄책을 주모자도 똑같이 지는 거야. 강도상해죄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탈 안 돼요. X. 답은 1번. 16번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은닉죄가 되지 않겠지만 타인을 교사하는 것은 교사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안 된다 X. 언제나 안 된다 X입니다. 교사범은 될 수 있어요. 자,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생긴 것을 보기 어렵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패한 교사가 됩니다. 이것이 31조 사망이 되는 거죠. 그때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피교사자는 이 교사자의 죄책 관련해서 똑같은 죄책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사자만 처벌될 뿐이다. 만약에 피교사자가 이 교사 행위가 아닌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행위를 했다면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지 교사해로 행위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2번이 맞습니다. 3번은 어디서 봤지? 일제 드라이버 사건 요 3, 4번에서 봤죠? 그쵸? 그래서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고 그 습벽과 함께 그 교사가 원인이 되어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고 단절되는 것도 틀렸어요. 요 사례가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일제 드라이버 하나를 사주면서 열심히 돈 털어라, 일해라 이랬습니다. 그럼 뭐죠? 절도죄 교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X. 자, 18번 가볼게요. 자, 상경이 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은 많이 봤을 거예요. 절도가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그치? 이게 준강도죠? 준강도인데 공교롭게도 경찰관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때린 것은 한 개죠? 행위가 한 번이잖아요. 한 번이란 거예요. 그래서 죄가 각각됐기 때문에 상경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쓰게 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돼요. 진단서 작성죄는 안 돼요. 진단서는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주체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의사가 했다면 진단서는 안 되고 공문서만 될 뿐입니다. 3번은 저 앞에서 푼 것 같은데 강도의 착수에 나갔는데 미수에 그쳤다. 그 자리에서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또 착수에 나갔는데 역시 미수에 그쳤다. 그 자리에서란 말은 행위가 한 개란 말이. 그래서 강도강간 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될 것이고 이 양죄는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상경 처리가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갑은 A에게 이러한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수표를 예상되는 수표를 발행을 해주잖아요.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발행 자체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행하고 나서 돈을 사기친 거야. 빌렸다는 거지. 이게 바로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발행이 먼저 있고 차임이 나중에 있죠. 그것은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행위가 각각 있기 때문에 X 상경이 되는 것은 두 개입니다. 2번이죠. 18번 가볼까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몰수 추징 가액의 산정 시기는 재판선 것이죠. 그쵸? 맞고 2번 고액의 수표를 제시했다라고 했을 때 이 수표도 몰수가 될 수 있다고 했죠. 3번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를 때릴 수 있습니다. 그쵸? 유무죄 판결할 때, 실체 판결할 때 몰수 때릴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실체제 판결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몰수가 안 돼요. 면소의 경우는 몰수가 되지 않는다. 실체 재판 들어가야 돼요. 실체 판결에 들어가서 유무죄 판결할 때 하는 거예요. 면소라는 형식 재판에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 을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죠. 그렇죠? 이랬을 때 토지 건물은 몰수할 수 있어요. 19번 옳은 것을 골라라. 임신불능 상태라 할지라도 이 자궁을 드러내면 상해로 봅니다. 상해. 아니 임신불능인데 이 자궁 쓸모도 없는 자궁 드러냈다고 하는데 무슨 상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판례는 이것도 상해로 봅니다. X. 자, 과실로 태아가 태반족이 박류로 사망케 이르게 됐다 했을 때 이는 산모인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뭐죠? 이것은 태아를 산모 신체 일부러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판례는 낙태죄라고 하는 조문 때문에 이 태아를 산모 신체 일부러 보질 않아요. 일부러 보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산모 신체에 대한 상해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보지도 않습니다. 자, 다음 이 슬관절이 뭐죠? 관절은 관절인데 슬관절이 무릎 슬관절, 무릎 관절을 말해요. 무릎 관절. 여러분 무릎에 관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못 걸어 다녀요. 기어 다녀요. 기어 다녀. 이거 상해로 봐요. 동그라미. 자, 4번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 동일한 폭력습박의 발언이란 말은 상습적이란 말입니다. 상습성이란 말은 포괄일죄죠. 그래서 중한죄의 일죄로만 처벌되는 것입니다. 상해가 무거워요? 폭행이 무거워요? 상해가 무겁죠. 따라서 폭행은 여기에 흡수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걸 붙여버리면 상습, 존속, 상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죄, 일죄의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지 폭행죄는 여기에 흡수가 되고 만다고요. 각각 된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